우선 먼저 기호 1번 연정원 학생부터 PPT 발표와 자기소개 인사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시면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각 후보자당 PPT 발표 제한 시간은 5분으로 5분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바로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방송미디어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기호 1번 연정원입니다. 제가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지난 1년간 학생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재학생의 일원으로서 학교와 재학생들에게 필요한 정교회장이란 무엇인지 깨닫고 이를 제가 실행할 수 있다는 결심이 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거를 준비하면서 막막한 마음이 컸고 공약을 수없이 고민하는 날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정교회장 선거에 지원한 이유를 되새기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스스로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선 학교와 학생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며 불편한 점을 관찰하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도 재학생들의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자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은 학생의 면접제도 개편과 슬레이트 우리에게 들어줘입니다. 면접제도 개편이란 기존의 서류 지원자 모두를 면접 보던 방식에서 1차 서류 면접과 2차 대면 면접으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1차 서류 면접의 익명성을 투여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는 학생의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재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차별 없이 주기 위함입니다. 슬레이트 우리에게 들어줘라는 공약은 한 학기 동안 학생회가 진행했던 행사에 대해 재학생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면에서 부족했고 어떤 점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설문조사를 통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입시정보 페이지 개설입니다. 매달 모의고사, 자격증, 지필고사 일정 등을 학사 일정 게시판에 알리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학습 자료 게시판도 개설할 것입니다. 이외에 멘토-멘티 제도를 만든 후 본인이 관심 있는 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생 선배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e스포츠란 컴퓨터 및 네트워크, 기타 영상 장비 등을 이용하여 승부를 겨루는 스포츠를 말하는데요. 여러 교육적인 목적도 부합할 뿐더러 남녀노소 상관없이 대회에 참가하길 원하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학교 시설 개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한 에어컨 날개 아크릴판 부착, 자판기 설치, 화장실 가림막 설치입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열정의 대명사인 유노유노를 아시나요? 저는 열정이 많아서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면 바로 실천하는 점이 유노유노와 비슷합니다. 학교와 재학생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기호 1번에 행사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호 1번 연정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의 발표였고요. 다음은 기호 2번 학생의 발표인데요. 지금 현재 기호 2번 학생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지금 목소리가 많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번 학생의 PPT 발표는 2번 학생의 선거 도우미가 대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2번 후보자의 목소리 상태 이유로 대변하게 된 최지원입니다. 와.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2번 유한비입니다. 저의 공약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의 문구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udent make it school. 학생이 학교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약 정교회장이 된다면 저는 학생이 학교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학생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학생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도와주는 정교회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공약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복데이입니다. 사복데이란 시험기간만이라도 학생들이 불편한 교복을 입지 않고 지정되어 있는 사복에 한해서 사복 등교를 허용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복의 특성상 편하게 입을 수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 진행되었던 교복 은행이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교복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자 시행하는 공약입니다. 학교를 다니다 보면 교복을 입지 않고 사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복데이를 진행하는 이유는 시험기간이 아닌 날에는 학생들이 단전하게 교복을 입고 다니게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진행하는 것이 사복데이이기 때문에 사복데이를 진행하면서 사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의 수를 줄이는 것도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복검사제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복검사제란 학생회에서 무작위로 날을 선정해 모든 반을 돌아다니며 각 반에 사복을 입은 학생의 수를 집계할 예정입니다. 이는 시험 전에 총 2번 진행되며 평균을 냈을 때 각 반에 사복을 입은 학생의 수가 5명이 넘어갈 시에는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시험에는 사복 등교를 허락하지 않고 교복 등교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계된 자료들은 학생 부장 선생님께 전달되며 집계되는 내용은 이름이 아닌 숫자로만 집계할 예정입니다. 사복의 기준은 교복을 사용하지 않고 위에 겉옷이나 사복을 입는 것, 치마, 바지 제외하고 하의를 사복으로 입는 것으로 지정하였으며 교복을 착용하고 위에 겉옷이나 사복을 입는 것을 허용합니다. 체육 시간에 있는 시간에 집계를 할 시에는 상의 사복은 허용하지만 체육복 바지를 제외한 모든 의류를 사복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입니다.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란 체육대회 축소판이며 남녀 각각 한 종목씩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각 과대항으로 진행되는 행사이지만 같은 과와의 경기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학년마다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모든 학년이 섞여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학년과의 실력 차이가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체육 교과 수업으로 진행되었던 종목들을 제외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 종목 우승과 많이 인성교육 면제권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이미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포츠 클럽은 각 학년끼리 경기를 하는데 문득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면서 다른 학년과의 경기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체육대회가 아닌 이상 후배 선배들과 함께 경기를 하거나 보는 일이 없는데 이러한 행사를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를 막기 위해 학생들이 직접 종목을 고를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될 시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 안에서 최대한 접촉을 줄일 수 있는 종목으로 정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세 번째, 고교학점제 미리보기입니다. 고교학점제 미리보기란 학생들이 수월하게 고교학점제 교과 선택을 위해 진행되는 행사이며 학교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도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이 생각한 교과 수업 방식이 실제로 교과 수업 방식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홈커밍 데이입니다. 홈커밍 데이란 우리 학교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4가지 공약들로 모든 학생분들을 만족시킬 수 없고 많이 부족한 공약이지만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하여 온몸 바쳐 다 일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고작 5분으로 저의 생각을 다 말할 수 없고 저희 목표를 다 발표할 수는 없지만 저희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기호 2번 유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호 3번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이번 2020학년도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기호 3번 방송촬영조명과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학생회장 선거 출마를 고민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내가 어떤 회장이 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공약들로 학교를 위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여서 멋진 일을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학생회장은 학생과의 믿음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지 깨닫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때 이렇게 출마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 모두가 행복하고 즐겁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런 멋진 학교를 직접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가 경기영상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1, 2학년 동안 반장을 도맡아 오기도 하고 홍보 모델 활동을 하며 여러 행사에 참여해 보면서 저희 학교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갔습니다. 제 나름대로 저희 학교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경험들을 통하여 제가 좋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준비를 하여 이번 선거에 임하고 있으며 저 기호 3번 박준성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할 준비가 된 후보이고 저의 가능성을 믿어주신다면 그에 보답할 수 있는 멋진 학생회장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이런 열정이 무궁무진한 제가 준비한 공약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재학생 여러분들을 위한 일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의 대표인 만큼 올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그 역할에 알맞도록 생각했던 많은 공약들 중 현실성 있는 공약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 부스 운영 공약입니다. 다들 아시는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대여해주는 말 그대로 보조 배터리 부스를 운영하는 공약인데요. 제가 이 공약을 생각하게 된 여러 이유 중 하나는 휴대전화가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닐지라도 저희는 현재 시대에서 휴대전화를 정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할 때에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 부스를 운영하고자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 연합회 결성과 홍보회 행사를 추진하는 공약입니다. 딱 저 말만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공약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동아리 연합회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교내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동아리를 모아 연합을 이루고 동아리 관련 일을 함께 해결하기도 하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학교에 동아리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을 때 동아리들끼리 함께 의견을 모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연합회를 꼭 이뤄서 저희 학교의 동아리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아리 간의 사이도 더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내세운 공약입니다. 또 동아리 홍보에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항상 대비하고 예방하고자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작년 1학기 초 금요일 창치 시간 때 동아리원들끼리 신입생분들 반에 직접 들려 돌아가면서 홍보를 했던 시간이 기억나시나요? 그때 했었던 홍보활동을 직접 반에 들리는 게 아닌 미디어파크의 전교생분들을 모아서 각 동아리마다 적절한 홍보 시간을 들인 뒤에 무대에 서서 신입생 친구들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를 하는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상 동아리라면 직접 제작한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홍보를 하기도 하고 여태 활동하며 만들었던 영상들을 보여주며 소개를 할 수 있으며 댄스 동아리나 노래 동아리와 같은 동아리와 같은 경우에도 직접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 공연을 보여주고 동아리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동아리들이라도 PPT와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우리 동아리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동아리이며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설명들을 해주며 자신의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서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좋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못할 행사이지만 만약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고 다같이 미디어파크에 모일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또 하나의 특색 있는 경연고의 즐거운 행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공약을 생각해냈습니다. 네, 약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편리한 학교 생활을 위하여 학교 시설들을 교체하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겨울에 겉옷을 걷을 수 있는 행거를 설치하고 사물함 교체가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전에 생각했던 사물함 교체와 화장실의 방향제를 설치하는 이런 공약들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21학년도 매점 개설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비록 이 공약은 실현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공약이고 할 수 있다고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공약이 유일하게 아니긴 하지만 많은 재학생분들이 원하신다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이끌어서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약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공약 4가지를 전부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 공약들에서 저의 가능성과 학교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잘 보였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상적인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달려 있습니다. 저의 의지와 열정과 간절함 그리고 가능성을 보시고 꼭 저를 믿어주셔서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긴 공약 소개와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기호 3번 박준성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통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총 7가지이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번갈아 가면서 질문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주변 친구들에게 학교에 대한 불만이나 개선되길 바라는 점을 들어왔을 텐데 후보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중 가장 큰 학교에 부족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와 함께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에 하나요.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호 1번부터 답변해 주세요. 제 공약 중에 에어컨 날개 아크릴판 설치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공약은 제 주변 친구들이 반에서 에어컨 바로 밑에 자리에 앉은 학생 친구들이 너무 춥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서 반영하는 것도 있고, 에어컨 날개 아크릴판 설치, 아크릴판을 부착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교실이 시원해진다는 장점도 있어서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기호 2번 발표해 주세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부족한 점을 많이 들어봤을 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생각과 저희 친구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이제 학교가 학생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낼 수 있고 회장, 부회장이 아닌 사람들도 학교의 의견을 많이 내면서 조금 더 학교의 의견을 많이 낼 수 있는 학교가 되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부족한 점은 일단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1학년 동아리를 이제 다른 학교 생활을 할 수 없는 동아리를 들어가 있어서 학생회나 홍보 무대를 지원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직체나 다른 여러 행사들이 진행한다면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노력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희 본관의 반의 학교 시설이 많이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실습동에는 좋은 장비들이 많이 있지만 본관의 반에는 상당히 낡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실천하고 또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여서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학생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생회장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고 현 학생 부회장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부분이 자신이 회장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하였을 것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학생회장님의 조금 부족했던 점은 소통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셨지만 그렇게 많이 수용이 되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학생회장이 된다면 귀를 열고 재학생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꼭 재학생분들의 의견이 현실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학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저희가 이제 학생회에서 이번 기말고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을 응원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좀 자잘한 이벤트들이 조금 시행되지 못했던 점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학생회들이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PPT에서 발표했듯이 저는 학생 스스로가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선 학교 학생들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준비한 공약들이 현실성이 없거나 아예 추상적인 공약들이 아니고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공약인데 현 회장은 이런 공약을 실행하지 않았던 점에서 재학생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세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학생회장 임기 동안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먼저 바꿔나갈 것인지 아니면 재학생들에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들어온 부분을 먼저 바꿔나갈 것인지 선택하여서 선택한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단 학생회장이 생각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재학생이 생각하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르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호 2번부터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저의 대표 문구와 같이 학생이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학생들의 건의를 먼저 받아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기호 1번 발표해 주세요. 정교회장이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인 만큼 저도 재학생의 일원이 된 입장으로서 재학생들에게 건의사항이 들어온 전부터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저도 재학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개선해 나가고 싶은 점도 재학생들에게 좋은 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호 3번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제가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공약으로 내세운 재학생분들에게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린 약속 중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재학생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개선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 폭력이 의심되는 상황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은 우선 못 본 척하고 선생님께 가서 먼저 알리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나서서 그 상황을 저지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이외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학교 폭력 상황을 해결할 것인지 방법도 함께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1번 학생부터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해서 바로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학생에게 제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학생 입장으로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반장에게 먼저 연락해서 그 친구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관찰을 좀 해달라고 부탁할 것 같습니다. 기호 3번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대한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살짝은 참견을 하여서 대충 어떤 상황인지 듣고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고 상황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제 선에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려고 하고,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선생님께 가서 각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습니다. 기호 2번 학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그 상황에 참견하지 않고 그 상황이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그 상황에 대해서 참견하지 않은 다음에 선생님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나서 상황을 중재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였고, 만약에 제가 직접 학교폭력을 목격을 하였을 때 제가 중재를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5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만약 본인이 학생회장이 된다면 본인의 장점은 어떤 방식으로 극대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 단점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호 2번부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의욕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저는 남들이 꺼려하는 일들도 먼저 나서서 하고, 남들이 좀 하기 부담스러운 일들과 하기 힘겨운 일들을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가장 큰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지금 준비한 4가지 공약을 제외하고 다른 공약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만약에 정교회장이 된다면 더욱 열심히 해서 그런 공약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험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부족을 조금이라도 더 보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호 3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일 처리가 신속하고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일 처리가 신속하고 확실하여서 재학생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일 처리를 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것도 확실하게 이뤄 나가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단점은 상당히 결단력이 없다는 점인데요. 저의 이런 점을 학생회장의 자리에 서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호 1번 발표해 주세요. 제 단점은 장걱정이 많고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을 자주 정리하기 위해 메모하는 버릇을 들여 단점을 보완하려 하고 있고, 제 장점은 준비성이 좋고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현실적인 공약을 내기 위해 진짜 실현 가능한 공약인지를 중점으로 이번 공약을 계획했습니다. 6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공약을 이행하거나 학생 자치의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들과의 마찰이 생긴다면 본인은 재학생들의 즐거움과 편리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본인의 주장을 굳건하게 밀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선생님들과의 합의를 통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원만한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3번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학생회장이 된다고 해도 제가 선생님도 아니고 학교에 관련되기는 했지만 그만큼 영향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고 제가 주장을 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더더욱 확실하게 주장을 해서 그 일들을 실현시키고, 제가 주장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는 선생님들과의 타협을 계속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기호 1번 학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회장이라는 자리가 선생님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께 제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고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설득할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학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일 먼저 모은 다음에 선생님과의 충분한 회의를 통해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저의 생각들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생각들을 조금 조합을 해서 조금 조화롭게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가 좀 잘 풀릴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공통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학생회장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본인의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토대로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기치 못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예정대로 추진이 불가능해지거나 불투명해졌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예비해 두신 다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호 1번부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 공약 중에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 중 하나가 우리 학교에 e스포츠를 진행할 만큼의 좋은 성능을 가진 컴퓨터가 있느냐입니다. 우선 제가 만약에 정교회장이 되어 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선생님께 게임을 할 수 있을 만한 성능이 좋은 컴퓨터 구비를 우선 부탁드려 볼 것인데요.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도 좋은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과들을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께 우선 허락을 구하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기호 2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4가지 공약들은 모든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공약들입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예산 없이 진행될 수 있는 행사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으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일이 생긴다면은 상품의 질을 조금 낮추거나 학생들에게 수요 조사를 받아서 다른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으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호 3번 발표해 주세요. 제 공약들 중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공약으로는 보조 배터리 부스 운영이 있는데요. 보조 배터리 부스를 운영하면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보조 배터리를 그만큼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보조 배터리 부스의 규모를 줄여서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실천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통 질문은 마무리가 됐고 저희가 각 후보당 공약에 대한 질문 한 가지씩 드릴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기호 1번 연정원 학생에 대한 공약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e스포츠에 대한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양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김정기 지도교수님의 논문에 따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거나 도전을 통한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온라인 게임을 이용한다면 온라인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게임 중독과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학교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적으로 좋은 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온라인 게임 중독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물론 학생들의 즐거움과 재미만을 위해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미디어 아트와 무대 아트 동아리가 e스포츠 대회 현장 중계 작업을 도맡아 진행해주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고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쪽 분야에 관련된 꿈을 찾게 되는 학생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팀과 선의의 경쟁심을 느끼며 승패를 결정하는 좋은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던가 팀을 이뤄 경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해 있다는 공동체 의식에 더불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서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협동심과 목표의식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유한빈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질문 드릴 건데 고교학점제의 취지와는 다르게 한 과목당 기준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과목은 저절로 폐강이 되어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했던 수업에 대한 미리 보기는 불가능한데 미리 보기를 할 수 없는 과목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수업에 대한 미리 보기를 진행할 것인가요? 일단 인기가 많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충분히 시행이 될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해서 그런 수업들은 이제 학생들의 참여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이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인기가 없어서 시행되지 못했던 교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각 교과 선생님들에게 추가 자료를 더 받아서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기호 3번 박준성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 학교의 동아리는 분야가 상당히 다양할 뿐더러 동아리 개수 역시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몇몇 동아리가 분야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동아리 부원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실질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장점을 얻지 못하거나 일부 동아리의 소외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 많은 동아리가 전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의미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면 소외되는 동아리가 없어야 할 텐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방안 중에는 분야별로 일단 나눠서 연합을 하려고 했었고요. 물론 연합은 하나 자체일 테지만 그 안에서도 또 분야별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소외감이 느끼는 동아리가 있다면 저한테 의견을 내주시게 된다면 저는 최대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에 대한 모든 질문은 끝이 났고요. 이제 후보자들 간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순서는 기호 1번부터 2번, 3번 순서대로 진행을 할 텐데요. 각 후보자당 한 개의 공격 질문을 하신 다음에 반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후보자가 또 공격하신 다음에 반론하시고 그 다음에 3번 후보자가 공격하시고 반론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조금 있으면 종이 치기 때문에 일단 기호 1번 학생의 공격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성 후보자에게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와 같이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2021년도 외점 개설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외점 개설이 가능할까요? 또한 재학생 몰림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은 매점 개설뿐들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자님들의 공약도 실천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점 개설, 근데도 그 중에서 매점 개설은 그나마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고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구매를 하고 매점을 이용하게 된다면 딱히 문제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 중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면 실현 되게 어려운 공약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를 고려해서 자판기 설치 공약을 내세운 것입니다. 우선 매점은 고를 물건이 많아서 앞에 학생이 늦어지면 뒤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비교해 자판기는 선택의 폭이 그나마 매점보다 작고 개방된 곳에 설치할 수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둘 다 해결해줄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어떤 부분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면 어떤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웠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한비 후보의 과대형 미니 체육대회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서 지금 1학기의 체육대회도 2학기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체육대회가 하나가 이렇게 취소될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하나의 공약을 체육대회 비스무리하게 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호 2번 후보자분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분에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성 후보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 진행 전 사퇴를 생각하셨는데 이는 의지 부족이 아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학생회장이 하고 싶었다면 그만둔 생각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를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이 되고 싶지 않아서 사퇴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혹여나 제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떨어지게 일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만들어서 나쁘게 흘러갈까봐 사퇴를 고민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퇴를 고민하면서 저에 대한 자신감을 찾아가면서 다시 사퇴를 결심하지 않기로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나머지 두 후보분들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퇴를 결심하지 않고 나서게 되어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학생들을 잘 이끌지 못할 것 같고 학생들에게 말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통솔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분들 앞에서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경험을 많이 쌓고 학생회장이 되어서 학생분들 앞에 많이 서서 많은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단점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기호 3번 후보자분께서 한 분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비 후보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장이면 자기 학교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한비 후보가 생각하시는 저희 학교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장단점은 행사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상 경력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상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학생들이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학생회에서도 그런 학생들의 재미를 좀 더 충족시키고 학생회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저희 학교의 단점은 인성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인성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방과 후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시간이 아닌 시간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인성교육 면제권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저희 학교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성교육을 하는 이유가 그 잘못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인성교육을 받지 않고 인성교육 면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딱히 알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성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 많이 첨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어도 공동 책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없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약 3분가량 남았는데 잠시 쉬었다가 2교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학생 원하시는 학생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정원 후보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활동에 대한 재학생의 중간평가를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학생의 중간평가를 진행하게 된다면 연정원 후보자라면 이번 학생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나요?
이번 코로나19 극복 행사와 학생 자치회 개편 행사가 저는 재밌었기 때문에 좋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정원 후보자께서는 자신이 학생의 중간평가를 추진할 정도로 자신이 학생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과 비슷하게 열심히 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호 1번 연정원 학생이 원하시는 학생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비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에서 우승했을 때 인성교육 면제권을 부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성교육 면제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말하는 이것은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와 인성교육 면제권이 무슨 상관인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체육대회에서도 우승을 하면 인성교육 면제권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성교육 문제권을 없애고 싶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면제권도 상관은 없지만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상품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에서 우승한 학생이 속해 있는 과가 인성교육을 하게 된 주범이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성교육 문제권 시행이나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학생 부장 선생님과의 충분한 회의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호 3번 후보자께서 원하시는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정원 후보님이 자판기 공약을 실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 매점 공약은 전부터 이루어져 왔던 거였고 전혀 다시 생긴다고 해도 제 학생들의 불만이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잘 해결하다 보면 괜찮을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판기 공약은 그 자판기를 들이는 돈과 업체를 섭외하는 것과 또 물량을 관리하고 그런 쓰레기 처리는 또 사람이 없어서 또 지도를 누가 하고 물론 코로나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도 자판기를 접촉하면서 손이 막 닿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 해주세요. 버튼을 모든 학생이 만져서 감염되는 문제는 저도 이 점을 가장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항균 필름을 붙이고 수시로 교체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항균 필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해서 몇몇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최근 고려대 연구진이 한 제품을 실험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필름에 노출한 뒤 시간이 지나자 감염력이 90% 이상 사라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판기 뭐 설치할 때 비용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건지. 우선 제가 회장이 되어서 이 공약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면 선생님을 설득해서 자판기 설치를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자판기를 만약 설치가 됐잖아요. 근데 돈을 먹거나 하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기계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자판기 업체에 부탁해서 수리를 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네, 끝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기호 3번부터 다시 원하시는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한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비 후보님께서는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 행사를 만드시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교내에서 원래 진행하는 행사인 체육대회와 아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체육대회뿐만이 아닌 스포츠클럽 반대항과도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1년에 딱 한 번 있는 체육대회 행사라서 비록 아쉽긴 하지만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게 되면 학생들의 체육대회에 대한 기대가 전보다는 덜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 행사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들의 기대가 줄어든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이유는 원래 진행되었던 체육대회는 1학기 때 진행이 되어야 하고 스포츠 클럽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스포츠 클럽과의 이제 차별점을 여쭤보신다면은 이제 스포츠 클럽은 반대항으로 진행되고 각 학년별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미니 체육대회는 엄연히 다른 행사입니다. 엄연히 다른 행사이긴 하지만 체육대회와 스포츠클럽과의 아주 유사한 행사라고 하는데 지금 체육 그런 행사가 두 가지나 있잖아요. 근데 또 하나를 더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네. 많이 진행될수록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되셨으면은 기호 1번 연정원 학생께서 원하시는 후보자에게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한비 후보자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복데이 공약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재학생들이 사복을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발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사복데이를 추진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시험 기간이 아닌 날에도 충분히 사복을 많이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들었고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그리고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사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만족감을 더 높이고자 생각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유한비 후보자가 사복을 입은 모습을 자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혹시 본인을 위한 공약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한 공약이었으면 저는 이 공약을 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학교에서 사복을 입고 다녀도 선생님들이 제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 많다고 저는 느꼈고 제가 생각을 바꾼 이유는 그런 시험 기간에라도 많은 학생들이 사복을 입을 수 있게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저를 위한 행사가 아닌 많은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제지를 하지 않으시면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규칙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되게 주관적으로 이제 잡는 날도 있으시고 안 잡는 날 있으신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렇다면 저도 연정원 후보장께서 사복을 입고 다니는 걸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사복을 입고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호 2번 후보자님께서 원하시는 후보자에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성 후보자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매점 설치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2021년에 매점이 설치가 된다면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난 사건이 일어난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매점이 생길 시에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자치회에서 학생회 임원들을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배치를 해가지고 도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싶습니다. 2020년 현재 작년에 매점으로 쓰였던 교실은 동아리실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21년에는 동아리실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만약에 2021년에도 동아리실로 사용이 된다면 매점은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매점이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동아리실이 설치가 되었다고 배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항상 거기가 매점 자리였고 아마 내년부터는 또 거기가 동아리실이 배정된다는 그런 확정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만약 배정이 된다고 해도 그 동아리 단장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동아리실 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매점의 위치를 바꿀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아리 단장과의 얘기가 잘 되지 않아서 동아리실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어느 곳으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근데 제 생각에는 내년에 거기가 동아리실이 배정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도 원래 거기가 매점의 위치인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딱히 다른 위치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 끝나신 건가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재학생들에 대한 현장 질문과 그다음에 각 반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실시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반에 계신 분들은 저희 학생자치회 페이스북 페이지로 연락을 주시거나 혹은 인스타그램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도 저희가 현장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질문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 테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좀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릴까요? 네. 네, 그러면은 생각할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그러면은 실시간 질문도 함께 받을 테니까요. 네, 생각하시고 손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기호 3번 후보자님이 매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매점이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방안은 없나요? 제가 그 PPT 앞서 설명드렸을 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공약이 제일 약간 현실화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약 그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네, 매점은 추진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네, 또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한 3분 정도만 실시간 질문 기다려보고 없으시면은 바로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투표 일정은 월요일과 수요일 두 날짜로 분할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학년 등교 기간이 월요일에 2, 3학년이 수요일 날 1학년이 투표를 하고 결과 발표는 목요일 날 날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연정호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에 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컴퓨터실을 아직 빌리지 못한 것 같은데 만약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조차 만약에 컴퓨터실을 빌리지 못하게 되었으면 당선되고 못한다고 얘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e스포츠 대회 개최라는 공약을 실행하게 되면은 M&M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거기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앞서 말했듯이 e스포츠의 교육적 목적도 부합하고 선생님들께서 컴퓨터를 빌려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혹시 현장 질문이나 있으시면은 네, 없으시면은 그냥 바로 마무리 하나 질문하고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 유한비 학생에게 질문 드릴 건데요. 과대학 미니 체육대회에 관한 질문인데 아까 많이 할수록 좋다는 얘기도 나오셨고 체육대회는 일단 전체 과가 협상을 통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그 회의를 하고 그 일정을 빼면서 그날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건데요. 만약에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 과별로 따로 진행해야 될 수업들이 있을 거고 1년 동안 학교에서 이수해야 할 양의 교육도 있을 텐데 그게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그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신 건가요? 이름은 미니 체육대회가 맞지만 스포츠 클럽을 진행하는 것처럼 점심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점심시간에 진행되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앞에 수업 시간을 조금 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그러면은 수업 시간을 빼는 거는 사실 학생들의 수업권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신가요? 이미 작년에 시행되었던 스포츠 클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진행되었던 시합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고 학생들에게도 미리 전에 사전에 공지가 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없으시면은 혹시 있으신가요? 이번 후보자님에게 질문인데요.
만약에 고교 학점제 붓을 운영하게 된다면 어떤 시간을 사용하실 것 같나요? 매주 금요일 5, 6, 7교시에는 창체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중 1시간을 빼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과 수업 시간은 빼지 않을 예정입니다. 연정원 학생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의 중간평가를 하신다 하셨는데 학생의 중간평가에서 안 좋게 나온 학생이나 좀 다른 재학생들에게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가 나온 학생은 학생회에서 따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것 또한 제가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중에 학생의 임원이 상처받을 만한 내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회장과 부회장이 1차로 결과를 열람한 후 설문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만 관찰해 학생의 임원들과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재학생 현장 질문과 실시간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마무리 발언 할 텐데 우선 기호 1번부터 마무리 발언 1분 정도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교 회장이라는 자리가 학생들을 대표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인 것은 맞지만 항상 그 누구보다 가장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겸손하기 위해 애쓰고 정직하며 학생 모두가 편히 다가갈 수 있는 항상 소통하는 회장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호 2번 발표해 주세요. 저는 저의 대표 문구와 같이 학생이 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최대한 많은 의견을 내며 그런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학생회장의 자리에 서서 최대한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며 학생회장의 자리에 열심히 임할 예정입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소중한 한 표 투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기호 3번 발표해 주세요. 저는 학생회장의 자리가 권력의 자리가 아닌 학생들에게 봉사를 행할 수 있는 몸을 헌신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며 올바른 인성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투표 날에 여러분들 소중한 선거권 잘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